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테이션 B의 강병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5대의 GN7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겠지만 앞쪽에 있는 이 DRL, 진짜로 중간에 어떤 끊기는 면적 없이 좌우가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수직 형태로 이 라이트 배열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세 개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은 막혀있는 가니쉬로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2개의 프로젝션 렌즈가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게 메인 로우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로우빔에 있을 때는 약간의 이 빛이 나오기는 하지만 상향등을 켜게 되면 이제 이쪽이 본격적으로 밝아지면서 이 2개의 역할을 나눠서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그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세히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이 표면에 약간의 이 텍스처가 있습니다. 이 질감들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홈을 다 파놔가지고 그냥 단순한 그릴이 아니고 굉장히 좀 공을 쓴 듯한 이러한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고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다 막혀있는 그릴의 무늬만 있는 형태이고요. 실제로 뚫려있는 진짜 그릴은 이 가운데 번호판 주변에 있는 이 상단 부분,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 요만큼 면적만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간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레이더, 전방 ACC 레이더가 그릴 모양을 띄우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대 로고 새롭게 좀 납작하게 바뀌어 있는 이 부분들도 이제는 이 후드 위쪽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범퍼 쪽에 들어가지 않고 후드 쪽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앞쪽에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1세대 그랜저가 보여줬었던 약간 그러한 어떤 각진 느낌들을 이 유선형 형태에 잘 통합시킨 이러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방식은 기본 트림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중간 트림이나 최상위 트림을 선택했을 때만 그때만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스타리아의 얼굴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랜저리아 저는 약간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스타리아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DRL이 지나가고 있고 이 차량은 되게 바닥에 낮게 깔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그릴 부분들이 좀 더 차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리아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스타리아하고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느낌에 가깝다라는 거. 실제로 룸미러에 뒤에서 따라오는 그랜저가 보인다면은 꽤나 좀 위압적인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스타리아는 뒤에 따라오는 거 보면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최상급 트림에 해당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캘리그래피는 19인치 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양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리뷰 서스펜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20인치 사양, 혹은 이 블랙 잉크라고 하는 내외장 패키지와 프리뷰 서스펜션이 같이 되어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20인치 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측면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차는 가로 배치형 앞바퀴 굴림 플랫폼의 N3 플랫폼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 엔진이 이렇게 놓여지는 형태라는 거죠. 후륜구동 모델처럼 이렇게 센터에 놓이는 게 아니고 한쪽에 쏠려서 바퀴보다 앞쪽에 엔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륜차 특유의 이 앞쪽에 있는 오버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대한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쪽 부분의 면적을 굉장히 길게 잘 뽑아냈어요.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K8, 기아에 있는 K8과 비교를 하더라도 K8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면적이 조금 더 짧게 떨어지는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또 이제 카울 포인트라고 하는 이 A필러가 시작되는 이 부분의 시작점도 약간 뒤쪽으로 좀 더 밀어내 가지고요. 전륜구동계의 그 플랫폼이 주는 약간 이쪽이 좀 짧고 코가 앞으로 길게 떨어지는 그 느낌을 최대한 감추기 위한 그러한 설계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더의 볼륨도 가까이 와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하나의 프레스로 찍어냈거든요. 거의 수평의 형태, 엣지를 두고 와이드 팬더로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말고 또 한 번 접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동안의 현대차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면과 엣지가 많이 들어간 팬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 굉장히 큰 팬더를, 여기서부터 팬더니까요. 여기서부터
전체 이 도어까지 이어지는 전체 큰 면을 아주 깔끔하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도 이제 이런 플래그 타입 형태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옆에 도어의 면적들도 굉장히 넓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도어 그립 같은 경우에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도어 그립을 쓰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피벗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면 전체가 다 당겨져 나오는, 네, 이런 형태고요. 창문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약간 도어를 당기게 되면 창문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위쪽으로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창이 살짝 빠져나온 다음에 문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는 사실 그랜저에서 처음 쓰이는 건 아니죠. 3세대 그랜저 XG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대형차에서는 좀 파격적인 행보로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 차는 약간 1세대 그랜저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3세대 그랜저를 포함해서 여러 그랜저들의 헤리티지를 조금씩 가져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측면부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범퍼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까만색 띠가 하나 쭉 뒤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뒷바퀴를 지난 다음부터는 꽤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이 레이크각을 주고 올라가서 전체 범퍼를 쭉 가로지르는, 이 차의 전체를 한 바퀴를 다 휘 감는 형태의 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외장 컬러가 무슨 색이든 간에 모두 다 검정색 띠로 일관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디자인 특징은 이 부분입니다. 이 C필러 그리고 D필러 사이에, 네, 이 오페라 글래스라고 하는 이러한 창문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1세대 그랜저의 이 측후면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온 셈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요즘 차 같으면 검정색으로 블랙아웃 처리를 해가지고 꼭 지붕이 떠 있는 것 같이 쓰는 이런 좀 스피디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을 많이 쓰는데, 이걸 바디 컬러를 살린 이러한 부분들 역시, 네, 기존의 그랜저에 대한 어떤 오마주와 그 느낌을 비슷하게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의도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벨트 라인에서 휠 아치까지의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랜저들을 여러분들이 쭉 돌이켜 보시면, 네, 이 휠 하우스가 전체 벨트 라인 높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이렇게 4분의 3 정도까지 올라왔던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은, 더 아래쪽에서 휠하우스가 끝나거나, 네, 이 위쪽의 면적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랜저 7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스포츠카의 스탠스에 가까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차고도 기존 6세대 그랜저보다 오히려 높이를 더 낮춘 형태인데, 휠의 직경은 기존 그랜저에서 훨씬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높이에서 바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는, 네, 이러한 비율을 가지게 됐고, 또 이만큼의 이 휠 팬더 디자인의 어떤 볼륨감을 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퀴의 이 휠하체 크기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차이는 이 정도밖에 남지 않는, 약간 스포츠카의 그 스탠스를 보는 것 같은 아주 벨트 라인까지 딱 달라 올라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휠하치를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아주 보수적인 각 그랜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꽤 좀 날렵한 느낌의 이미지를 이 아래쪽 부분에서는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여줬던 그 LED 파이프 한 줄로 쭉 이어졌던 그 형태가 그대로 이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할까 봐 그랬는지 아무튼 이 아래쪽에 있는 후방 센서들을 가로지르는 이 검정색의, 네, 이 블랙 테이프 아웃 이 라인들도 수평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다가 이 별도의 크롬 가니쉬를 이용해 가지고 통합을 시켜 놨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주변에 지금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이 현대 로고 위쪽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뒤쪽에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그랜저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굉장히 엉덩이가 좀 낮게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세단들은 이 뒤쪽에 있는 유리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거의 수평으로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 그랜저 7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뒤쪽이 약간의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각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디필러가 이렇게 오고 쭉 이렇게 네, 평평하게 트렁크가 빠져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은 트렁크의 이 굴곡 자체가 계속해서 하강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끝단 부분의 높이가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웬만한 중형 세단들보다도 더 낮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 윗부분의 공간은 개방이 된 다음에는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 있고, 이 좌우 폭을 엄청나게 잘 뺐어요. 네, 여기는 그동안에 나왔던 FF 차량들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골프백이 무난하게 그냥 가로로 실릴 것 같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지금 5m가 넘어선 전장이 지금 5035mm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차가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깊이는 그렇게 잘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죠. 이 차는 트렁크 공간보다 이 2열 시트 쪽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뒤쪽에 2열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물 공간보다는 실제로 이 그린하우스 실내 캐빈 공간 안쪽으로 할애되는 면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뒤쪽의 방향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이 아니에요. 앞쪽만 시퀀셜이 들어가고 네, 여기 뒤에는 이렇게 같이 쭉 들어오는 네, 이러한 일반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범퍼에 아주 낮은 곳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른 차에서 보여줬던 범퍼에 있던 방향지등보다는 그나마 위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네, 요거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켜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미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네, 이 원래 LED 파이프 안에다가 노란색으로 쫙 표현이 되게 했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 컬러를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쭉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운 톤의 베이지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엉덩이가 앞쪽으로 나오면 거기 연동돼서 등받이가 이렇게 눕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앞쪽으로 빼게 되면은 35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이 눕는 거죠. 거의 네, 요 정도가 지금 최대한 빼놓은 형태입니다. 네. 약간 네, 좀 거의 뭐 수면 모드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빼면 레그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뭔가 좀 하나 이상의 공간은 나오게 되고요. 네, 이쪽은 안쪽에 이제 완전한 브라운의 블랙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좀 더 차분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좀 평범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보리 톤의 블랙 조합입니다. 아이보리 톤의 블랙 조합. 조금 전에 처음 봤던 차는 브라운의 아이보리 조합이었죠. 지금 보시면 매트가 이 하부에서 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매트를 적용했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두께가 한 요 정도 두께가 나와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 현대자동차에서 쓰던 매트하고는 확실하게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두께감이 다르고 되게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들을 저 매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잡아냈다라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오늘 저희가 직접 시승은 못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P0의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19인치 버전인데 P0가 그렇게 조용한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행할 때 들어오는 소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만간 또 시승을 통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오닉 6 때는 이 현대 로고에다가 하늘색 버튼들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이 폼팩터에다가 까만색 버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두께감은 좀 있어요. 네, 일단 네, 요 계기판입니다. 지금 12.3인치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쭉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뭔가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이죠. 모던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그 메뉴 화면들의 형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바뀌어 있고요. 그 시트의 통풍 시트 뭐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서 다시 지금 이렇게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전체 화면이 지금 터치 패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터치 패널은 누를 때마다 햅틱 반응이 있습니다. 진동이 올라와서 네, 지금 뭔가 내가 제대로 눌렀구나, 작동을 시켰구나, 안 시켰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지금 요게 좀 약간 좀 말이 많았잖아요. 뭔가 택시 미터기 같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고 뭐 이렇기는 한데, 저는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 이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요 정도 접혀 들어갔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온도 조절만 할 수 있는 이 아랫부분들, 이 아랫부분들만 살짝 남을 때까지만 들어가 있고, 세부 설정이 필요할 때는 눌러서 이렇게 내려오면 훨씬 더 이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쓸려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화면이 아무래도 위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주행하다가 슬쩍 내려봤을 때 이 눈으로 들어오는 요 신성의 각도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조작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인체 공학적인 리치 면에서는 잘 만들었는데, 어쨌든 터치 화면이다 보니까 여기를 보지 않고서 손끝의 감각만 느끼면서 이렇게 누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이오닉에 쓰였던 형태처럼 이렇게, 네, 혹시라도 이번에는 레버를 전체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나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렇게, 네, 전진과 후진은 비틀어서, 그리고 또 파킹은 눌러서 선택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 스티어링은 원 스포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3 스포크입니다. 근데 이 1세대 그랜저, 각 그랜저가 갖고 있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잘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똑똑한 스마트한 형태의 레트로 감각과, 그리고 이제 최신형 모델들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재밌는 건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하이패스 시스템도 이제는 그 카드를 넣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실물 카드를 넣지 않고 전자카드 형태로 해서, 네, 그 이 하이패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 그랜저에서 처음 또 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파노라마 루프 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개방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마다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행 모드가 바뀔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들도 이제 리얼 우드가 들어가요. 네, 그랜저에서는 아마 최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로 리얼 우드 트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보시면 지문 인식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하고요. 그리고 오리일 드라이브가 들어간 버전의 3.5, 요 두 가지 차량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게 약간 오리일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륜 구동차 특유의 앞뒤에 이 무게 배분의 왜곡 있잖아요. 거의 6대4, 앞쪽이 뒤쪽 타이어보다 한 50%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사륜구동계 무게가 보통 현대 쪽에서 쓰고 있는 게 한 65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뒤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승차감 면에서 오릴 드라이브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릴 드라이브 달려있는 차량의 승차감이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그 e모션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모터가 승차감을 개선해 주는데 미묘하게 차량의 피칭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그 기능은 또 얼만큼 실제로 승차감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지,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조만간 시승기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랜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차를 가지고 서킷 가는 걸 원하시나요? K8이랑 이 GN7 그랜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